달, 우리의 친근한 동반자죠. 크고 어둡고 차가운 우주에서 유일한 친구입니다.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달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블랙문은 어때요? 블루문과 슈퍼문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달력을 준비하세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4,472km입니다. 직접 측정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리를 매우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목성과 토성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달과 지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달은 조석으로 지구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만 향하고 있어요. 달 주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사기 첫 단계죠.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면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현달은 밝은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보름달은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의 면을 완전히 비추는 단계예요. 하현달은 빛의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달이 탄생해요. 그리고 모든 주기가 다시 시작되죠. 달 주기는 29.5일이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면 한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설명하냐고요? 여러분이 블랙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29개월 또는 2.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희귀한 천문학적 사건이죠. 이 용어는 점성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문학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블랙문은 한 달에 삭현상이 2번 발생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보통 한 달에 삭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2번은 드문 현상입니다. 이것은 달의 주기와 지구의 연간 주기 간의 작은 차이 때문에 일어나요. 윤년 같은 거죠. 블랙문은 또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한 계절에 3번의 새 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30일에 한 번씩 새로운 달이 떠요. 하지만 만약 4번이 뜬다면 세 번째 새 달이 블랙문이에요. 또한 더 드물게 쓰이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새 달이나 보름달 없는 2월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것은 19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블랙문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달은 보통 삭 동안 하늘에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블랙문 동안 달의 어두운 실루엣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도시에 불빛이 없는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대도시에 산다면 망원경 없이는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또한 이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목성과 금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숨겨져 있던 다른 별자리들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블랙문은 2022년 4월 30일이었어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블랙문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태평양, 알래스카, 하와이 시간대를 제외한 지역에서요. 알로하! 네, 안타깝게도 블랙문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라면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2.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블랙문은 표준적인 정의에 의하면 2024년 9월, 계절적 정의로는 2023년 5월 19일에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른 천문학적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블루문이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론 말 그대로 파란 달이 뜨는 건 아니에요. 블루문은 점성가들이 한 달에 2번째 보름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블랙문과 블루문은 의미상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블랙문은 한 달 안에 2번째 발생하는 삭현상이고 블루문은 2번째 보름달을 말합니다. 둘 다 29개월마다 발생해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블루문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해요. 민속학자 필립 히스코크는 블루문이라는 용어의 달력적 의미가 1937년 메인 농사력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천문학 사건은 슈퍼문이에요. 망원경을 준비하고 언덕을 찾아보세요. 유난히 밝고 큰 달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슈퍼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다시피 달은 지구 주위를 원형 궤도로 돌지 않습니다.
궤도는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근지점이라고 불립니다.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과 일치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달이 우리에게 특히 크고 밝은 것처럼 보이죠. 슈퍼문은 직경이 평소보다 14% 더 크고 30% 더 밝아 보여요. 그런데 이 현상은 종종 소위 달착시와 혼동됩니다. 달착시 동안 달은 지평선 위로 낮게 떠 있어서 시각적으로 더 크게 보여요. 1년에 12번에서 13번의 보름달 중 서너 번이 슈퍼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요. 가장 흥미로운 건 희귀한 대형 슈퍼문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달은 실제로 커져요. 가장 최근의 주요 슈퍼문은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규모의 슈퍼문은 드물고 18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해요. 다음 대규모 슈퍼문은 2034년에나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작은 규모의 슈퍼문은 꽤 자주 관찰할 수 있어요. 2022년에는 6월 14일과 7월 16일이었어요. 마이크로문이라고 불리는 정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그것은 보름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해요. 2020년에 마이크로문은 6월 29일에 있었어요. 2023년에는 1월 7일, 2월 5일, 그리고 8월 16일에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건들을 일일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식과 일식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둘을 서로 혼동하는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세요. 일식과 월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세요. 여러분의 설명과 정확한 정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리는 현상이에요. 일식은 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삭 동안에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 일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월식은 달이 지구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놓이는 현상입니다. 월식은 달의 근접성이 궤도의 접속점에 있는 보름달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답을 맞히셨다면 잘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2022년 부분일식은 10월 25일에 일어날 거예요. 유럽,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에서 보일 거예요. 제가 언급했듯이 개기일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드물지 않지만 문제는 항상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개기일식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달력을 확인하고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특수환경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월식은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부분 월식은 거의 매달 일어나요. 하지만 2022년 개기월식은 11월 7일에서 8일 밤에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얼룩말들이 월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달은 정말로 매혹적인 위성이에요. 그냥 작은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달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희귀한 달 현상을 본 적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가요? 달은 희귀하고 경이로운 천문학적 사건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